아까 뭐 뱅크레이트 설문조사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뭐 에어비앤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앱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도가 높은 회사인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최대 공유 숙박업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간밤에 보고서를 낸 샌포드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북미 시장에서 최대 여행 플랫폼이 될 거다. 그래서 단순한 숙박업체, 그러니까 그 건물이나 개인들의 어떤 방이나 건물들을 그냥 빌려가지고 그걸 이제 단기 임대로 해주는 그런 어떤 단기 임대 공유 숙박 그 중개 플랫폼을 벗어나서 종합 여행 플랫폼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 이제 에어비앤비를 처음으로 이제 기업 분석 시작하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매수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를 143달러로 제시했는데 오늘 종가가 이제 111달러 정도 되니까 한 29%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핵심은 단순 숙박 공유를 넘어서 종합 여행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본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좀 그 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토대로 해서 팬데믹 이후 수혜를 만끽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보시면 분기 매출 증가율이고요. 아래는 분기 순이익입니다. 지금 흑자로 돌아선 게 지금 계속 이제 좀 그 밑으로 적자를 기록하다가 분기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지난 2분기에 매출액은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지금 계속 고전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이후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십시오. 토탈 나이츠 북드 이게 이제 숙박 예약이죠. 숙박 예약 건수로 보면 가장 큰 경쟁사가 익스피디아랑 부킹닷컴인데 맨 앞에 이제 파란색이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분기로 갈수록 숙박 그 예약 건수가 좀 빠르게 늘고 있죠. 특히 이제 경쟁사들에 비해서 그 갭이 좀 올 1분기, 2분기에 갭을 좀 벌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작년 하반기로 보면 거의 익스피디아에 따라잡힐 지경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갭을 좀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분기 매출액이 21억 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1년 전에 비해서는 57% 늘어났고요.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에 비해서는 73%나 늘어난 수치였다라는 거고요. EPS도 뭐 양호했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촉 예약 금액인데 이 방을 예약하면서 지급하는 돈이죠. 그 170억 달러로 지금 2019년 대비해서 73%나 늘어났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서 37% 늘었고요. 유럽, 아프리카, 중동에서 26%, 중남미에서는 무려 64%나 증가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때 이제 회사가 제시한 3분기 매출 전망치가 27.8억 달러에서 28.8억 달러. 이게 이제 2분기 대비하면 2분기가 21억 달러니까 꽤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도 한 20%대 중후반에 증가율을 기록한다라고 이제 회사가 전망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제 이 2분기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의 2분기 매출액은 이 에어비앤비가 만들어지고 상사 이래 최대 2분기 매출액이었다라는 점에서 거의 뭐 회사가 갈 수 있는 피크까지 지금 실적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핵심은 실적은 늘어나고 있는데 비용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비용을 지금 연도별로 나타낸 건데 지금 가파르게 내려가고 맨 끝에 이제 LTM은 롱텀인데요. 롱텀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이제 R&D 비용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판관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 이제 간밤에 보고서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분기 이제 실적이 곧 나올 텐데 11월 초에 이제 발표될 텐데 객실 숙박 1억 명이 이제 월가 전망치인데 그거보다 한 5% 더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요. 창사 이래 최대 수치가 나올 거다 이렇게 회사가 번스타인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케팅 비용을 계속 줄이면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점이 브랜드 강점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 아닌가라고 이제 좀 부각을 시켰고요. 특히 이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발표했고 올 7월부터 이제 적용했는데 카테고리라는 신규 서비스를 적용했어요. 이게 검색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숙박을 예약하면 근처에 이런 거죠. 나는 산에 가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부산을 쳐서 산악 지역 하면 산 옆에 있는 숙소만 찾아줘요. 이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곳. 번지 점프를 검색하면 숙박업체 중에 번지 점프가
짧은 이동 거리에 가능한 숙박업체를 우선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그래서 검색 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어디 지역, 요금, 추천순, 뭐 평점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다 검색이 가능하도록 신규 도입을 한 게 이 카테고리고요. 실제 이 이후에 에어비앤비의 조회수가 가파르게 지금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앱보다 이 에어비앤비 앱을 많이 이용하고 그렇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에어커버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호스트들 자기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호텔처럼 뭐 이런 그 약간 구속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 없이 그냥 열쇠만 받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집 안에 뭐 물건들을 부셔 놓는다든지 이런 무책임하게 쓰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물건을 더럽혀 놓는다든지 그래서 호스트를 위한 보험을 또 얘들이 중개해 줍니다. 그래서 오, 괜찮다. 호스트 보험 만약에 파손된 물건이 있거나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중개해 주고 중간에 또 수수료를 애들이 떼먹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거고요. 호스트들이 더 많은 자기 부동산을 맡길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재예약률이라든지 조회수가 가파르게 늘어날 거고 예약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3분기에. 그래서 이제 1억 명 플러스 5%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2분기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였기 때문에 3분기는 그거보다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고요. 지금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28개 레이팅 중에 매수가 14개, 보유가 13개, 매도가 한 곳 정도인데 평균으로 보면 한 완만한 매수 정도, moderate buy 이렇게 돼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가 한 그 $140 지금 번스타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게 $197, 가장 낮은 게 $100 정도니까 지금 현재 주가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대부분 애널들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번스타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행 임대 산업 이게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 매년 한 자릿수대 초중후반에서 계속 성장이 가능할 거고 조만간 1,500억 달러 시장까지 갈 거다. 214조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훨씬 커질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에어비앤비 들어가 보신 분도 알겠지만 공유 숙박 뿐이 아니거든요. 액티비티. 그러니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예약까지 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또 장기 스테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보면 제가 여기 표는 안 갖고 왔는데 장기 스테이. 28일 이상 숙박하는 그 장기 체류자 비중이 60% 이상 늘어났어요.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맞아요. 형태의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기존 호텔 산업이라든지 펜션 산업에서 해주기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뭐 신라 호텔 가서 28일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거덜나죠. 거덜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장기 스테이는 거의 독점적으로 이 에어비앤비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이제 차별성이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에어비앤비 앱 들어가신 분들 알겠지만 주변 호텔까지 이제 여기 체인으로 엮어서 호텔 추천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물량이 없으면 호텔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텔스닷컴이나 부킹닷컴들이 하는 역할도 사실은 이 플랫폼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와. 단순 공유 숙박이 아니고 이제는 액티비티, 장기 스테이, 호텔 이 외연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호스트 보험까지 보험 중개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세 가지 해자를 가지고 있다. 해자는 이제 그 옛날 성을 만들 때 앞에 넓은 연못을 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못 넘어오게 만드는 진입장벽이잖아요. 그 세 가지 해자가 있는데 브랜드 파워가 너무 강력하다. 또 남들은 제공 못하는 독특한 제품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 그다음에 고객 충성도가 워낙 높다. 이 세 가지는 딴 업체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세 가지 아주 독특한 차별적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단순한 공유 숙박을 넘어서 북미 최대 여행 플랫폼이 될 텐데 지금 월가는 한 2029년 정도 이런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거보다 2년 빠른 2027년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은 제치고 수익성 면에서 온라인 여행사 중에 1등 수익을 챙기는 업체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장 성장성에 대해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지금 현재 올라간 주가 높아진 기대치가 사실은 부담인 거고 그런 어떤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서 진입 시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번스타인은 길게 투자한다면 2, 3년 이후를 내다보고 투자한다면 지금이 들어가 있으면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구체적인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